암천귀로 돌아가는 길 어두운 하늘. 나 유성문. 전쟁에서 사선을 넘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간다. 돌아가는 길목에 서서 하늘을 보았더니 하늘은 먹장 구름으로 온통 어두웠으니 일인지문 밀문의 문이 열렸으니 밀종천하 관선징앗 신비문주의 거보는 천하 안녕의 보보였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암천귀로 프롤로그. 곤륜문하 유성문은 마지막 전쟁을 치른 후에 일상으로 돌아가려 하였다. 그는 전쟁만 끝나면 평화로운 세상에서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달리 그가 복귀한 세상은 어둡기만 하였고 도대체 의인은 어디 있더란 말인가? 아, 의인은 간데 없고 악인만 청하 권력을 누리는 어두운 대지 위 유성문은 홀로 빛나고 있으니 말이다. 제4장 암천귀여문 출연 3화. 유성문은 음양 고천이로에게 천천히 다가갔고 현재 이들은 운기조식을 하느라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나는 너희가 자비의 삶을 살았다면 오히려 너희들을 놓아줄 수 있었지만 너희는 자비 없는 죽음이 제격이다. 성문은 이런 말을 하며 성큼성큼 다가가 음노의 얼굴에 글싸대기를 장렬하였다. 짝! 크크. 쿵! 와우. 음노는 따귀를 맞고 앉아서 좌선하였던 자세에서 그대로 넘어가 바닥에 널브러졌고 그는 기혈이 터져 한동안 지랄발광을 하다가 죽었다. 짝! 양노 또한 역시 유성문에게 따귀를 얻어맞고 바닥에 쓰러진다. 책. 쿵! 으아, 양노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랄발광하다가 죽게 되었다. 이들 음노와 양노는 주화인마의 증상으로 오공에서 피를 흘렸고 특히 그들의 눈에서 생의 마지막 길을 원망이라도 하는 듯 피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스스스텟. 이건의 손에 삼매진화의 불꽃이 일어났고 그는 쓰러져 있는 7명에게 하나하나 불을 놓았다. 5공자는 분명히 죽지 않았지만 성문의 입장에서 이들은 마귀가 골수에 사무쳐 이들을 살려준다면 음양고천이로가 평소 이들에게 주었던 폐악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이들도 화장시켜버렸다. 5공자는 요광향에게 취해서 자신들이 삼도천을 건너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저승으로 달려갔다. 화르르 화르르. 정말 신비하게 7명은 불에 불살라졌고 그들은 총각의 제가 되었지만 다른 곳에 불은 붙지 않았다. 어찌 이런 기사가 있을 수 있겠는가. 아무튼 성문은 신비인이었고 그는 경천동지 공전저로의 신공을 가지고 있음에 대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성문은 이후로 나와서 이곳 낙성장의 9명의 공자, 하지만 2명은 노마였지만 이들을 완벽하게 제거했다. 물론 이곳 낙성장에 머문 나머지 인물들은 그대로 두었다. 이들은 단지장한 공자회에게 이용만 당했으니 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3명의 처녀는 그대로 두고 나왔다. 그녀들을 괴롭힌 공자들이 이미 사라졌으니 말이다. 성문은 그녀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예상해서 그는 버려진 폐 장원에서 발걸음을 돌릴 수 있었다. 장안은 곳곳이 썩어 있구나. 내가 경험한 이곳 장안은 나라의 혼란한 틈을 타서 탐관오리가 난입하고 잘못된 무림에 무리가 득세하니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나는 전쟁터에서 살아남고 이후 낙향하여 편안한 삶을 살며 동네에서 찻방을 운영하는 것이 늘 꿈이었는데 나의 뒤로는 험난하기만 하구나. 유성문은 흑의와 긴 머리가 바람에 심하게 펄럭이며 날렸다. 그는 현재 절벽에 올라 절벽 아래 그림처럼 펼쳐진 산하를 보았고 또한 절벽 아래 낙성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다만 그는 어두운 밤 보름달을 보며 우울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는데 성문은 새벽에 자신의 숙소로 돌아와 늦은 시간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그는 습관을 조차 늘 이른 묘시에 기상하여
그는 결혼 앞 정원으로 나가 삶을 관조하고 운기조식하였다. 이른 봄날이기 때문에 새벽에서 아침으로 가는 시간인지라 아직은 미명이었고 그는 결혼 정자에서 좌정하여 어떠한 미동도 하지 않았다. 다만 시간이 점차 흐르며 그의 코에서는 하얀색 서기가 고요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허허, 그의 머리를 보라. 하얀색 서기가 그의 머리에 모이더니 하나의 고리를 형상화하였고 점점 시간이 흐르며 이 고리는 연속해서 5개의 고리 즉 환을 만들었다. 오, 오기조원의 형상이지 않은가. 또한 서서히 풀리더니 무리민에 꾸민 3개의 꽃 형상이 그의 머리에서 만들어졌다. 이런 삼화추정의 형상이라니. 과연 이 유성문이란 친구는 도대체 어떤 연원이 있는지 모든 무리민에 꾸민 오기종원과 삼화추정의 공능을 가지고 있더란 말인가. 아무튼 그는 소주천, 대주천을 반복한 후에 눈을 번쩍 떴는데 그의 눈빛은 그만이 되어 황금빛 빛이 장렬하였다. 참으로 신비로운 이 눈빛은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는데 후. 성문은 눈을 뜨고 큰 숨을 쉬었더니 순간 서기가 성문의 코로 급히 빨려 들어가 사라지게 되었다. 현재 성문의 눈은 매우 이체가 빛나고 있었으며 그의 두 눈은 마치 천하를 삼킬듯이 삼라만상을 삼킬 듯하였다. 어떻게 된 것이 군에 있으면 손에서 피가 마르지 않을 것 같아서 과감하게 군을 나왔는데 괴연문이라. 도대체 무엇하는 단체인데 이곳 장안에서 권력자들의 자제를 상대로 이 같은 악행을 하고 있었을까? 흐흠. 성문은 장안 도성을 향한 애틋한 마음에서 인지 침음성을 흘렸다. 걱정이구나. 괴연문의 출현은 과히 좋은 징조가 아니다. 가뜩이나 전쟁과 가뭄으로 인한 기근으로 성도의 백성들이 삶이 녹록지 않고 핍절할 것인데 도대체 이 괴수 집단의 목적이 무엇이란 말인가? 만호들의 말에 의하면 천하 독패를 꿈꾸는 무림의 불순한 집단인 것 같은데 현재 성문의 얼굴은 빛나고 있었다. 천하제일 미남을 다툴 만한 외모였다. 그의 미간과 콧날은 시원하게 뻗어 있었고 그의 눈은 다른 일반인들보다 크고 맑아서 천지를 담을 듯하였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또한 오늘도 대박 나시고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